공연이 끝났는데도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보통 콘서트의 마지막 곡이 끝나면 객석은 빠르게 움직인다. 출구로 향하는 발걸음 사진을 정리하는 관객들, 서로 감상을 나누는 목소리가 뒤섞이며 공연장의 분위기는 금세 현실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날 원주의 공연장은 달랐다. 노래가 끝난 뒤에도 박수는 멈추지 않았고 관객들은 서로 말을 걸기보다 무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찬원이었다. 조용히 시작된 무대. 그날 공연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뜨거웠다. 경쾌한 곡들이 이어지며 관객석은 이미 충분히 달아올라 있었다. 팬들은 응원봉을 흔들었고 객석 곳곳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대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밴드의 연주가 멈추고 조명이 서서히 낮아졌다. 그리고 잔잔한 피아노 전주가 흐르기 시작했다. 순간 객석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찬원은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으며 관객과 눈을 맞추던 표정이 아니었다.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이 노래를 꼭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나에게 기대세요였다. 왜 이 노래였을까? 이 곡은 화려한 고음이 있는 곡도 아니고 분위기를 폭발시키는 곡도 아니다. 오히려 가사를 천천히 전달해야 완성되는 노래에 가깝다. 그래서 팬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콘서트의 클라이맥스라면 보통 더 신나는 곡, 더 큰 곡이 선택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이찬원은 크게 부르지 않았다. 말하듯 노래했고 호흡을 길게 끌지 않았다. 마치 한 사람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듯 가사를 건넸다. 객석의 응원 소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누군가는 응원봉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촬영하던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다. 노래를 듣기 위해서였다. 관객이 울기 시작한 순간 첫 번째 후렴이 끝났을 때 객석 앞줄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퍼져나갔다. 특별한 애드리브도 과한 감정 표현도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절제가 감정을 더 크게 만들었다.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관객을 향해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한 곳을 바라보며 노래를 이어갔다. 그 시선은 마치 특정한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에서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기억을 건드릴 때 사람을 울린다. 그날의 무대가 그랬다. 마지막 소절, 그리고 침묵, 곡의 마지막 구간, 보통이라면 감정을 끌어올려 큰 마무리를 할 타이밍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같은 톤을 유지했다. 마지막 가사를 천천히 내보낸 뒤 마이크를 내리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순간 환호가 바로 터지지 않았다. 관객들은 바로 박수를 치지 못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저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몇 초의 정적. 그리고 뒤늦게 터진 박수는 이전 어떤 곡보다도 컸다. 그날 원주가 울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장면 때문이었다. 공연 이후 여우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이어졌다. 현장에서 감동을 느꼈던 관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방송 클립과 공연 영상이 공개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화제가 된 것은 또 하나의 무대 바로 꽃다운 날이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직후 조회수는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팬들이 중심이었지만 이내 일반 시청자들까지 유입되며 확산 속도는 더 빨라졌다. 단 하루 만에 수십만 회를 넘겼고 며칠 뒤 결국 100만 뷰를 돌파했다. 흥미로운 점은 조회수보다 댓글의 반응이었다. 왜 계속 보게 되지 특별한 기교가 없는데 마음이 편해진다. 부모님 생각나서 울었다. 요즘 이런 목소리 가진 가수 드물다. 댓글의 대부분은 화려함이나 기술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편안하다, 위로받았다, 생각이 난다 같은 감정 표현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이찬원의 무대가 가진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들려주는 노래가 아니라 들어주는 노래에 가깝다는 것. 보통 무대 위의 가수는 관객에게 감정을 전달하려 한다. 그러나 이찬원의 노래는 관객의 감정을 먼저 받아내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노래를 평가하기보다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사람들이 놀란 진짜 이유, 그리고 며칠 뒤 팬들 사이에서 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바로 원주 공연에서 나에게 기대세요를 부르게 된 이유였다. 공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곡은 원래 예정된 세트리스트에 없던 곡이었다. 리허설 당시 이찬원이 직접 요청해 추가된 무대였다는 것이다. 처음 스태프들은 공연 흐름이 끊길 수 있다며 고민했다고 한다. 콘서트 후반부는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구성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이 곡을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다. 공연 전팬 사연을 읽던 중 한 메시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연의 내용은 길지 않았다. 요즘 많이 힘들지만 오빠 노래 들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한 번만 직접 듣고 싶어요. 특별히 극적인 이야기나 긴 설명이 있는 글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그날 무대에서 나에게 기대세요를 선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담담하게 불렀구나. 누군가에게 직접 들려주듯 부른 이유가 있었네. 노래가 아니라 위로였던 거였다. 많은 사람들이 무대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고 조회수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했다. 노래 방식의 차이, 음악 관계자들은 이찬원의 무대를 두고 한 가지 공통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노래를 보여주기 위해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연 출신 가수들은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고음을 강조하거나 애드리브를 추가하며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이찬원은 오히려 반대다. 과한 장식음을 줄이고 가사의 발음을 또렷하게 전달하는데 집중한다. 호흡도 길게 끌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마치 대화를 하듯 노래를 이어간다. 이 방식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오래 남는다. 그래서 그의 무대를 본 관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잘 불렀다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다는 표현이다. 왜 100만 뷰가 가능했을까? 영상 플랫폼에서 조회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강렬한 퍼포먼스, 화려한 편곡, 자극적인 장면이 보통 확산의 계기가 된다. 하지만 꽃다운 날 영상은 조금 달랐다. 특별한 효과도 없었고 편집도 단순했다. 무대와 목소리 외에 눈에 띄는 요소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조회수가 꾸준히 증가한 이유는 반복 시청이었다. 한번 보고 끝난 영상이 아니라 다시 찾아보게 되는 영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댓글에는 이런 반응이 많았다. 잠들기 전에 꼭 듣게 된다. 힘들 때마다 찾는다. 틀어놓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이 반응은 음악의 소비 방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 들어간 상태에 가깝다. 노래가 콘텐츠가 아니라 일상의 배경이 된 것이다. 모두가 놀란 순간, 비하인드가 알려진 뒤 사람들은 원주 공연 영상을 다시 보며 한 장면에 주목했다. 노래 중간 이찬원이 잠시 시선을 멈추는 순간이었다. 그는 객석의 한 방향을 바라보다가 짧게 호흡을 고르고 다시 노래를 이어간다. 당시에는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보였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사연이 알려진 뒤에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실제로 말을 건네는 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날 무대는 콘서트가 아니라 대답이었다. 그 한 곡이 끝난 뒤 공연장의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공연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로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두가 놀랐다. 100만 뷰라는 숫자 때문이 아니라 노래 한 곡이 사람들에게 실제 위로로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